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제보받아 전해드리는 만큼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담꾼의 최신 이야기를 가장 빨리 접하시기 위해서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김종수입니다. 제 아들 태훈이는 착실하게 자란 아들로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작년 태훈이가 결혼을 결심하면서 우리 가족은 큰 기대와 기쁨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견례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예비 사돈을 처음 만나는 자리라 긴장도 됐지만 다들 좋은 마음으로 모인 자리인 만큼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사돈과 예비 신부도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중반쯤 지나고 예비 사돈이 갑자기 서울에 집은 준비되셨나요? 라고 묻더군요. 순간 당황한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당황했는지 저를 쳐다보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저희는 인천에 작은 아파트가 있어서 서울에 집을 마련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예비 사돈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우리 딸이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인천은 좀 일하며 내뱉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망칠 수 없어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긴장감이 스며들었죠. 상견례가 끝난 지 며칠 뒤 예비 사돈 측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예물과 예단은 전통대로 신부 측에서 준비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렇다면 신랑 측에서도 서울에 집 하나는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내심 화가 났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우리 형편이 넉넉지 않아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돈은 단호하게 우리 딸이 평생을 살 집인데 최소 20평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 말에 아내와 저는 당황했습니다. 집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점점 압박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그들의 기대를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형편에 맞게 준비해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갈등은 신혼집 문제에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저는 예비 사돈의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신부 측은 계속해서 우리 딸이 어떻게 인천에서 살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경제적으로 무리였기에 인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그 제안은 곧바로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태훈이에게도 이 상황을 설명하며 예비 신부와 상의해보라고 했습니다. 태훈이도 고민 끝에 예비 신부에게 형편을 설명하며 설득하려 했지만 예비 신부는 내가 그 정도의 집도 못 얻고 결혼을 하냐며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 가족 내에서조차 큰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고민 끝에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할까도 했지만
그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장소를 정하는 일도 갈등을 낳았습니다. 시신부 측은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상의하여 조금 더 저렴하고 소박한 예식장을 제안했지만 예비 사도는 우리 딸이 그런 곳에서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저희는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결혼식 준비 자체가 큰 압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이런 결혼식에서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태훈에게 불만을 털어놓았고 태훈은 이 문제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단비 문제도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예비 사도는 예단비는 충분히 준비해야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라며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최대한의 예산을 맞추려 했지만 그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우리 부모님은 늘 당신 집안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세요 라며 태훈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문제가 반복되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여러 번 상의 끝에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단비 문제로 인한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예비 신부는 예물로 고급 시계와 명품 가방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태훈에게 그 정도까지는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예비 신부는 이 정도도 못 맞추면 결혼은 생각해봐야겠다며 화를 냈습니다. 태훈은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상의하면서 어떻게든 예물을 준비해보려 했지만 저희 형편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태훈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으로 예물을 준비했지만 신부 측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태훈은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고 하소연하는 아들을 보며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혼수 문제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예비 신부 측에서는 고급 가전제품과 가구를 요구하며 우리 딸이 결혼해서 시집살이 할 만큼은 가져가야죠 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형편에 맞추어 준비하려 했지만 그들은 그런 식이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졌습니다. 혼수 준비 과정에서 아내는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비 사돈 측의 요구는 갈수록 강해졌고 우리는 그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대출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로하면서도 점점 이 결혼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초대 인원 문제도 큰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신부 측은 더 많은 친척과 지인을 초대하려 했고 그 비용을 모두 신랑 측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결국 결혼식 진행을 위해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다시 한번 예비 사돈과의 만남을 주선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예비 사돈에게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지 난가의 힘겨루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신부 측에서는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태훈은 현실적인 비용 문제로 가까운 동남아시아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예비 신부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신혼여행을 갈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태우는 예비 신부의 말에 크게 상처를 받았고 결국 신혼여행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태훈과 예비 신부 사이의 감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태훈은 더 이상 결혼 준비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듯 보였고 저 역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예비 신부는 신혼집 인테리어를 모두 고급스럽게 꾸미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신부 측은 그 정도도 못 해주면 우리 딸이 어떻게 살겠느냐 하며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저는 우리 형편에 맞게 준비하자며 설득했지만 그들의 요구는 날로 더 커졌습니다. 결국 신혼집 인테리어 문제로 태훈과 예비 신부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신부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결혼을 준비해야 한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 하며 결혼 자체를 위협했습니다. 태훈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고 저는 이 결혼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드레스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맞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 드레스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죠. 태훈이는 우리 형편을 생각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 좋겠다고 설득했지만 예비 신부는 결혼식에서 입을 드레스마저 타협해야 하느냐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훈은 그녀의 눈물에 흔들리며 결국 드레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태훈이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작은 문제들이 모여 큰 부담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드레스 하나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예비 사도는 결혼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지나치게 간섭했습니다. 결혼식 초대장 디자인부터 메뉴, 신부 측의 드레스까지 모든 결정에 개입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딸이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어떻게 그리 성의 없게 준비할 수 있느냐는 말에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식은 두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예비 사돈의 의견에 반대했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울면서 저에게 정말 이 결혼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예비 신부의 부모님이 태훈과 저를 직접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며 만남의 장소로 나갔습니다. 예비 신부의 부모님은 곧바로 우리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 결혼이라면 반대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훈은 당황하며 우리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예비 사도는 우리 딸이 행복할 수 없는 결혼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며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예비 사돈의 말에 크게 상처받았고 태훈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훈은 정말 결혼을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 중 아내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비 사도는 전화를 걸어 결혼 준비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결혼식을 연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답했지만 그들은 결혼식이 이미 다 준비됐는데 어떻게 갑자기 취소하냐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예비 사돈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최우선이었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계속되는 압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내의 건강 문제로 결혼 준비는 한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부는 여전히 자신의 요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바로 서울로 이사 가자고 주장했습니다. 태우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예비 신부는 그럼 이 결혼을 왜 하는 거냐며 강하게 나왔습니다. 태우는 점점 예비 신부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빠, 정말 이 결혼이 맞는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그리고 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촬영 문제도 큰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비 신부는 결혼식 사진을 최고급 사진 작가에게 맡기자고 했습니다. 그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우리는 중간 가격대의 작가를 제안했지만 예비 신부는 이런 결혼식 사진은 찍고 싶지 않다며 화를 냈습니다. 태우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예비 신부는 나중에 후회할 결혼식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태우는 지쳐가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태훈의 친구들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측의 친구들이 신부 측의 지나친 요구에 대해 불만을 표하자 예비 신부 측에서는 그 친구들을 결혼식에 초대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태훈은 친구들을 지키고 싶었지만 예비 신부 측의 요구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훈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고 결혼 준비가 고통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결혼 준비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예비 신부 측에서 또 한 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신랑 측이 결혼식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양가 간의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결국 결혼식은 긴장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태훈에게 결혼식 자체가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말했고 태훈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양가 모두 서로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결혼 이후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 문제로 또 다른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신부는 이 집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며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태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신부는 결혼을 후회한다는 말까지 하며 태훈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태훈은 그런 말을 들은 후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버지, 이 결혼이 잘못된 것 같아요 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결국 양가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혼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혼 후 예비 신부 측은 결혼 준비에 쓴 비용을 전액 청구했고 우리는 이에 반발하며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의 감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결혼이란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양가의 기대와 요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큰 아픔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그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